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1단원인 사회와의 이해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에게 길러진 인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동물에게 길러져서 본능만 남은 존재를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수업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오겠습니다. I've never seen a man cub before. It's so small. Kira, why am I different? You are special, little brother. You've got hands, so let's use them. Jump! Out my way! I shouldn't let them pick on me like that. Wolves are supposed to be with other wolves. He's not a wolf. I've seen the way you look at the village. Mowgli, you are one of them. All I've ever wanted is to belong. You will always be my son, Mowgli. Nothing can ever change that. The jungle is changing. Man is taking more of it. And the boy may just be our only hope of survival. We're afraid of what man might do to us. The pack needs you, Mowgli. How you've grown. I am not a man, but neither am I a wolf. Which of you will follow me? Man cub, the whole jungle has been watching you. I won't fail!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영상 속의 모글리라는 존재는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면 그 인간을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라면 모글리라는 존재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글리라는 존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동물에게 길러져서 본능만 남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엄연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존재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본능만 남은 동물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동물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언어, 지식, 규범, 가치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에 적응하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을 배우는 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즉, 사회화란 인간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행동 양식에는 지식, 기술, 규범, 언어, 가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존댓말입니다. 왼쪽에 말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 오른쪽이 한국인인데요. 안녕이라고만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화를 내지만 그 뒤에 하세요 라는 존댓말을 붙이면 평화로워진다 라는 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의 규범이나 언어를 학습해서 한국
내 사회의 사회화가 되어야 한국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학교 사회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학교에는 학교 내에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사회화가 되지 않아 이런 규범을 어기면 학교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즉, 사회화는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행동 양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사회화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 보면 개인적 기능으로는 사회화를 통해 사회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회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회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규범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의 개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화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사회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규범과 같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전체 질서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이런 언어, 지식 같은 것들을 전수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화는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화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와 현재의 사회는 다른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라는 언어를 배우고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성리학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더 많이 가르쳐 주어서 사회화의 모습이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소에 따라서도 사회화는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규범이 있다면 유럽에서는 볼뽀뽀로 인사를 하는 규범이 있죠. 이것처럼 사회화는 장소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화는 평생 지속됩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화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생 사회화를 하면서 살아야겠죠. 유럽에서 볼뽀뽀로 인사를 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볼뽀뽀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볼뽀뽀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뽀뽀를 하지 않는 식의 교육을 하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 규범을 학습하는 것을 바로 재사회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사회의 규범이 바뀔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면 노인들의 정보 교육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새로 생기면서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노인분들에게 정보 교육을 하는 것. 군대에 새로 들어가면 신병 교육을 하는데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범, 규칙, 지식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군대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온 친구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재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화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사회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화 기관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언어와 기초 생활 규범, 의식주 같은 것들을 학습하며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기저귀에다가 쉬를 하지만 기초 생활 규범을 학습하고 사회화가 된다면 변기에다 하는 것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화가 되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가정 다음에 만나는 사회화 기관이 바로 또래 집단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놀이터를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면 자신과 비슷한 또래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또래들은 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학습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규범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래들이 만나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래잡기를 하는데 서로 규칙이 다르다면 술래잡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술래잡기의 규칙을 잘 모르면 술래에게서 도망가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술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래들을 잡으러 가지 않겠죠. 이런 것 때문에 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의 규칙을 학습하고 다른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점점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나는 사회화 기관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가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지식, 기술, 규범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과 올바르게 상호작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죠. 자, 이제 학교를 떠나면 우리는 어떤 기관에서 사회화를 받게 되냐면 직장에서 사회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직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그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으로 내가 유튜버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법이나 편집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사회화 기관은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대중매체가 많이 발달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이런 대중매체가 사회화로서 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검색을 많이 하죠. 우리가 뭘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면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검색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화가 시기에 따라서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아기에서는 가정에서 사회화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 기초생활 규범 같은 것들을 배우고요. 아동기에는 가정이나 또래 집단이나 학교에서 이제 공동생활에 대한 규범을 배우고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 또래 집단, 대중매체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규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사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기에는 직장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하고 필요하다면 재사회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청소년기에 있을 건데 이 청소년기는 사회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과정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급격하게 신체가 성장하고 이성과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등의 특징이 발생합니다. 심리적인 특징으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동기의 심리와 성인기의 심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동기의 심리로 생각할 때도 있고 성인기의 심리로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심리가 서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차 성징을 위해서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감수성이 점점 풍부해지기도 하죠. 또한 인지적인 특징으로는 일단 인지기능이 발달하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점점 독립성이 강해지고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도 최근에 볼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만 해도 부모님이 어디 가자, 뭐 여행 가자 하면 그냥 따라 나갔을 텐데 이제는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부모님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등 자신의 독립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는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여서 사회와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긍정적이고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이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전하고 긍정적인 또래 집단을 선택해야 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대중매체를 선택해서 그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래 집단이나 대중매체가 불건전하다면 내가 선택한 또래 집단이나 대중매체가 불건전하다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청소년기에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이고 건전한 또래 집단, 대중매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스스로 탐색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7-2단원 지위와 역할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